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금일 발표드린 논문의 제목은 USAD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on Multivariate Time 시리즈입니다. 본 논문은 KDD 2020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발표의 첫 부분에서는 프리리퀴짓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논문에서는 어노말리 디텍션의 많은 종류 중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은 제목처럼 그 이름처럼 멀티베리에이트 즉 다양한 변수 여러 개의 변수를 타임 시리즈 즉 이 여러 개의 변수들이 시계열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 상에서 이상치 탐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타임 시리즈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t가 x1부터 xt, 라지 t까지 존재하는데요. 이 각각의 말씀드리는 x1이라는 벡터는 각각의 스칼라 값인 x1t부터 xmt로 이루어져 있고 이 m은 그 변수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의 데이터셋은 각각의 시점에 대한 데이터가 m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m차원의 벡터이고 이러한 m차원의 벡터가 총 시간인 라지 t만큼 존재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는 길이가 k인 타임 윈도우, 즉 앞에 보이시는 WT를 인풋으로 T 시점의 노말이나 또는 M노말 여부를 예측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면 총 8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는 스칼라 값 8개로 이루어진 8차원의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WT에 해당하는 길이가 K인 예를 들어 5개의 시점이면 시점 5개에 대한 벡터를 넣어서 이 빨간 부분과 같은 어노말리를 탐지하는 것이 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사용되는 그 방법의 근간이 되는 오토인코더 베이스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과 겐 베이스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LSTM-A부터 살펴보면 이거는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학습 시에는 정상 데이터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기반으로 LSTM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해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총 시점 3개에 대한 시퀀셜한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LSTM 인코더에 넣어서 G로 압축을 한 후에 다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디코더를 통해서 인풋과 동일한 차원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로스 자체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를 받아서 정상 데이터를 복원하면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것이 트레이닝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델이 트레이닝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인퍼런스 단에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학습이 완료된 LSTM 오토인코더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인풋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도출하고요. 이 에러가 스레스홀드를 초과하면 이상치로 탐지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노말리 스코어나 로스 모두 다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사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고장 데이터가 들어온다, 이상치가 인풋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오토인코더 자체는 사실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치의 데이터는 처음 만나서 그런 분포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잘 복원을 못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커지면서 어노말리 스코어가 커져서 이상치가 탐지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겐 베이스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논문 그
소개드릴 방식은 매드겐이라고 해서 좀 그래도 최근에 겐을 기반으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진행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LSTM 제너레이터와 LSTM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겐에서는 이제 노이즈를 받아서 제너레이터로 그 노이즈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생성된 데이터와 즉 페이크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이것을 맞추는 방식을 통해서 맞추고 속이는 방식을 통해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방식을 동일하게 차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단 노이즈가 LSTM 제너레이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페이크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LSTM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이것이 노말인지 앱노말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트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를 앱노말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리얼 데이터를 노말로 판단하는 것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할 일이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서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가 이제 노말로 판단이 돼야지 좋은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겐 구조를 어드바이서리얼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노이즈를 받아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정상 데이터도 이제 사실 앱노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 오토인코더와 다르게 노말 데이터와 유사할 수 있는, 즉 노이즈를 조금 가진 이제 이상치 또 이제 앱노말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드버서리얼하게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나서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어노말리 디텍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의 경우에는 새로운 인풋의 옵티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생성한 리컨스트럭티드 샘플과 인풋의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인풋에 대한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의 가중합이 특정 스레스홀드를 초과하면 이상치로 탐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즉 인퍼런스를 할 때 하는 것은 이 GK라는 새로운 인풋의 옵티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냐면 저희가 그냥 어떤 하나의 노이즈를 넣어서 학습된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인풋을 생성을 할 텐데, 그 생성을 하고 나면은 이것이 그 저희가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실제 리얼 인풋과 이제 가깝도록 생성되기 위해서 가깝도록 생성하는 옵티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기 위해서 이 맨 처음에는 K번 동안 이 G를 생성된 아웃풋과 리얼 인풋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자체를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인풋의 옵티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제 적합을 한 후에 이제 인퍼런스가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의 옵티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고 나면 그 벡터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그 WT 프라임이라는 어떤 그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그것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값을 가지고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구하면 사실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이냐면 이 LSTM 제너레이터가 정상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최적의 옵티멀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넣으면 얘가 바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될 텐데, 그 생성하게 되는 데이터, 즉 그 데이터가 실제 인풋과 얼마나 같은지에 대한 로스를 넣은 그 어노말리 스코어에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상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LSTM 제너레이터 자체가 원래는 그
정상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생성을 노멀 데이터와 유사하게 잘 하지 못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컨스트럭션 로스도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얼 인풋을 이렇게 학습된 LSTM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그냥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 즉 이 새로운 인풋이 노말인지 앱노말인지를 판단하는 그 로스 자체도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로스에서는 제너레이터, 즉 정상 데이터를 잘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를 기반으로 이제 로스를 뽑은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는 정상 데이터와 앱노멀 데이터를 잘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부터 로스를 뽑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로스를 뽑을 수 있게 되고, 이 로스의 가중합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겐 베이스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USAD라는 논문은 앞서 살펴본 A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과 그 다음에 겐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을 융합한 논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AD라는 것은 이제 A 베이스드와 겐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한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 중에서 오토인코더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떠한 한계점이 있냐면, 오토인코더가 정상 데이터를 잘 복원하도록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상치가 정상 데이터와 유사하게 된다면, 즉 아주 조그만 노이즈를 가진 이 상치라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작아서 이 상치로 탐지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겐 베이스 어노말리 디텍션은 겐이 학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드 콜랩스와 넌 컨버전스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오토인코더에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접목을 해서 이 두 가지의 한계점을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 중에서 오토인코더 기반과 그 다음에 겐 기반의 그 AD 모델 자체를 잘 융합한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의 플로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총 두 가지의 페이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 자체는 겐과 그 다음에 오토인코더의 기반의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토인코더에다가 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접목한 이제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오토인코더를 트레이닝하는 페이즈 1과 그리고 이 학습된 오토인코더에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접목하는 페이즈 2 두 가지 이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토인코더 트레이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 트레이닝은 A 기반의 그 AD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변수, 즉 변수의 개수가 5라고 가정을 하고 타임 시리즈의 길이, 즉 윈도우의 크기인 라지 K가 3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5 곱하기 3의 인풋을 인코더에 넣어서 G로 압축한 후에 이 압축된 데이터, 즉 노멀 데이터의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겠죠.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디코더에 넣어서 인풋과 유사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이제 인풋을 복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인코더 이제 E가 인풋 WT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G로 압축한 후에 디코더 D가 G를 WT와 동일하게 복원하는 오토인코더를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오토인코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위해서 인코더는 하나지만 디코더를 2개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 오토 인코더를 2개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공유를 하되 디코더는 구조는 동일하지만 2개를 구축을 해서 오토 인코더 1과 오토 인코더 2를 이제 구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즈 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러한 2가지의 오토 인코더를 모두 다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오토 인코더를 각각의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에서는 A1과 A2의 리컨스트럭션 에러 2가지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A1과 A2 모두 다 사실 정상 데이터를 잘 생성하도록, 정상 데이터의 패턴을 잘 학습하도록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토인코더 트레이닝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접목하기 위해서 페이즈 2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즈 1에서 오토인코더 1으로부터 복원된 샘플, 즉 여기서는 이 오토인코더 1이 걔네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에서 오토인코더로부터 복원된 샘플을 이제 페이즈 2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색 경로를 따라서 저희가 오토인코더 1을 통해서 아웃풋을 하나 만들면 그것을 쭉 넣어 이제 페이즈 2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즈 2에서는 오토인코더 1이 만든 어떤 아웃풋이 인풋 자체로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을 이제 A2에 넣어서 이 A2가 걔네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하는데요. A2에 넣어서 A2는 이제 리얼 데이터와 A1의 리컨스트럭티드 데이터를 잘 구분을 하고 A1은 A2를 잘 속이도록 적대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A가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도 탐지할 수 있도록, 즉 A2의 그 한계를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즉 페이즈 2에서는 A1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든 이제 아웃풋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이제 복원을 했을 때 이 복원된 값의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작아지도록, 즉 본인이 만든 어떤 그 아웃풋이 노말로 인식되도록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어드바이서리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A2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아무래도 잘 이제 앱노말이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1 자체가 이러한 상황에서 A1이 도출한 것 자체를 이제 잘 잡아내도록, 즉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대화하도록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실 보시면 저희가 그 A2 베이스드 AD 모델의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굉장히 노이즈가 작은 이상치를 탐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인코더와 디코더 1, 즉 A1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를 따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의 노이즈를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노이즈를 갖고 있는 데이터라서 이 A1 자체가 만든 데이터가 사실은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라고 A2의 입장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A1 자체가 만든 게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다 라고 보고 A2에서 이거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A 모델 자체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는 오토인코더 기반의 어노말리 디텍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페이즈 트레이닝을 다시 한번 조금 수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USAD를 구성하는 두 오토인코더 A1과 A2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1 같은 경우는 인풋을 잘 복원하면서 A2를 잘 속이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상과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매칭되도록 이제 PPT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 앞쪽에 하늘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맨 처음에 페이즈 1에서 오토인코더를 트레이닝하는 부분이라서 그 노멀 인풋을 다 잘 복원할 수 있도록 생성하는 것입니다. 네, 학습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 초록색, 연두색에 해당하는 로스텀 같은 경우는 이 A1이 자기가 만든 그 제너레이티드 된 샘플을 그 A2를 통해서 다시 복원한 값과 인풋의 차이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A2를 잘 속이도록 학습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A1 자체가 노멀 데이터를 굉장히 WT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A1 자체는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옆에 있는 그 연두색에 해당하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도 넣어서 노멀 데이터를 굉장히 잘 섬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2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인풋을 잘 복원하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A1이 복원한 데이터와 인풋을 잘 구별하는 모델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 A1과 반대로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줘서 이 뒤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즉 A2를 도입하고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접목을 하면서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을 A2 상에서 가능을 하게 했고, 더불어서 A 구조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겐 자체도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A 베이스드의 AD 모델과 겐 베이스드의 AD 모델의 한계점을 이제 이 두 가지 모델의 접목을 통해서 바로 해결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앞쪽에 해당하는 이 가중합에 대한 부분에서 n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n은 그 f폭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f폭을 이제 주다 보면은 n분의 1은 이제 f폭이 커질수록, 즉 학습이 진행될수록 작아지는 값을 가지고 1-n분의 1은 f폭이 커질수록 학습이 진행될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초반에는 이제 오토인코더가 잘 사실 복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토인코더 자체가 정상 데이터를 학습하는 부분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고, 여기에 가중치를 많이 줘서 학습이 조금 안정이 되고 나면 그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뒷부분에 더 줘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제 더 이제 강하게 함으로써 이제 A1 같은 경우는 정상 데이터를 더 잘 이제 노이즈까지 더 잘 이제 세심하게 생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A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맞는 것에도 속지 않아서 이제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도 잘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나면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하는 인퍼런스 단에서는 그 겐 베이스드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 그 어노말리 스코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얼 데이터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면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을 하고 디코더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합니다. 그럼 이 복원된 데이터를 다시 저희가 페이즈 2처럼 리컨스트럭션 된 복원된 값을
다시 인코더에 넣어서 디코더 2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다시 그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 2는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을 하고, 디코더 1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노말리 스코어 같은 경우도 이 제너레이션 로스에 해당하는 부분과 디스크리미네이션에 해당하는 로스 부분을 그대로 넣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 매드겐에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가중합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합은 그 매드겐에서와 동일하게 더하면 1의 값을 갖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어노말리 스코어의 개수의 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을 만족해야 되고, 이 개수의 비중에 따라서 사실 아래와 같이 폴스 파지티브와 그 트루 파지티브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베타보다 커서 그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A1의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더 강한 그 가중치를 주게 되면 트루 파지티브와 폴스 파지티브가 다 감소를 해서 로우 디텍션 센시티비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이제 베타보다 작으면 뒷부분의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욱더 그 가중치를 줘서 true and false positive가 증가하게 해서 high detection sensitivity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서, 즉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스에 굉장히 더 큰 가중치를 주게 되면 사실 이 오토엔코더가 이상치 중에서도 노멀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 노이즈가 굉장히 작은 이상치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더욱더 가중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정상 데이터가 조금의 노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하이 디텍션 센시티비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5개의 퍼블릭 데이터셋과 1개의 인터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와트부터 MSL까지는 퍼블릭 데이터이고요. 이 오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어서 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셋에도 이 모델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데이터에 대한 이제 디스크리션 그리고 디멘전 어노말리의 퍼센테이지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윈도우 내부에 한 시점이라도 앱노멀이다 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의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를 다 그냥 앱노멀로 부여를 하는 포인트 어드저스트 방식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5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F와 DAGMM 같은 경우는 특정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점의 데이터가 이제 앱노멀인지 노멀인지 판단을 해서 한 시점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그 시점 자체가 앱노멀인지 노멀인지를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AE와 LSTM-VA 그리고 옴니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제한된 모델과 동일을 하게 윈도우 단위로 인풋을 넣어서 연속적인 여러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정보를 반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과 베이스라인을 가지고서 도출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의 표기 중에서 위드아웃과 위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 어드저스트 방식을 사용했냐 안 사용했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매트릭 같은 경우는 P는 프리시전, R은 리콜, F1 같은 경우는 그냥 베스트 스레솔드에 대한 F1 스코어이고, F1 스타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리콜과 에버리지 프리시전으로 도출한 F1 스코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USAD가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우수한 성능을 도출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A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IF와 DHMM의 그 성능이 조금 다른 성능들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사실 여기서는 시간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즉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모델링하는 것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과 조금 별개로 여기 IF에 보시면은 이제 그 WADI라는 그 데이터셋에서 IF의 성능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계열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자들이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이 WADI라는 데이터가 포인트 어드저스트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특정 윈도우 안에서 앱노멀과 노멀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험에서는 총 4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가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다운 샘플링, 윈도우 사이즈, 그리고 디멘전 오브 레이턴트 스페이스, 퍼센테이지 오브 어노멀리스 라는 4가지의 파라미터가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운 샘플링에 대한 부분인 이 A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다운 샘플링은 값이 5일 때 최고 성능을 도출하고 있고 비율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다운 샘플링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다운 샘플링의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컨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몇 초 단위로 데이터를 샘플링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서 사실 이 샘플링에 대한 값이 커질수록 그 샘플링 된 트레인 데이터의 양은 적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 같은 경우는 11대 최고 성능을 도출을 했고 이를 통해서 각 시점이 이상치 탐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1대 최고의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USAD가 이상치를 조금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멘전 오브 레이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1대 최고의 성능을 도출하고 있고요. 값이 작을 때는 사실 많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손실이 발생을 해서 성능이 조금 안 좋게 이제 도출이 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값이 굉장히 커버리면 이 A가 이 정보를 압축하기보다는 이제 메모라이제이션 하는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의 퍼센티지 오브 어노말리스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 USAD가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하는 데이터가 사실은 다 노멀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퍼센티지 오브 어노말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가정이 굉장히 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증가할수록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노말리의 퍼센테이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프리시전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봐서 폴스 파지티브가 매우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라미터의 영향을 살펴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노말리 스코어의 개수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알파와 베타의 크기에 따라서 폴스와 트루 포지티브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험으로 이제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와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어노말리 스코어의 파라미터의 영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값에 따라서 이제 각각 폴스 포지티브, 트루 포지티브, F1 스코어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확인을 했을 때
일단 먼저 알파가 베타의 값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알파와 베타에 매우 민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를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험에서도 알파가 증가하고 베타가 감소할수록 false positive와 true positive가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실험 현장에서 이제 하이 센시티브 어노멀리 디텍션 시나리오가 필요한지 또는 로우 센시티비티 어노멀리 디텍션 시나리오가 필요한지를 잘 판단을 하고 알파와 베타의 설정을 잘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잘 맞춰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로 SMD와 SMAP 그리고 MS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페이즈 1과 페이즈 2의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두 가지를 다 한 컴바인 데이터고요. 주황색이 오토인코더, 즉 페이즈 1만 한 것, 그리고 초록색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인 페이즈 2만 진행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의 접목을 통해서 AE의 성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 즉 주황색 때보다 파란색 때 이제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AE의 한계점이었던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5개의 퍼블릭 데이터와 더불어서 1개의 인터넷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모델이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진행한 결과 이제 이상치 탐지 성능이 어느 정도 준수하게 도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주황색을 쳐놨던 박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보여드리고 있냐면요. 사실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이 빨간색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노멀리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원래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자체는 이 맨 위에 있는 토탈 CPM, CPC 레베뉴라는 변수인데, 이 변수 값이 사실은 여기서 빨간색에서는 다른 노멀과 사실 크게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이 ECPM이나 임프레션 같은 부분에서 조금 튀는 것들을 잘 잡아내서 현장에서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것들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논문에 대한 실험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토인코더 베이스드의 AD 모델과 그 다음에 겐 베이스드의 AD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토인코더의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접목한 USAD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